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이 6월 18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준비물을 좀 정리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해 놓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날에 준비하다가 이거 없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죠? 특히 신분증 같은 경우. 자, 가장 중요한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이에요. 본인이 누군지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여권 만료 안 된 거, 장애인증,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는데 본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신분증을 분실했다. 요번 주 안에 어디 가다가 갑자기 분실해요. 진짜 신기하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 그리고 어쨌든 청소년증, 공무원증 안 됩니다. 청소년증 특히 안 돼요. 특히 고3들 같은 경우 그걸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는 다릅니다. 뭐 다른가? 네, 어쨌든 자, 그 신분증이 없으면 임시 신분증이란 걸 만들어줘요.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주는데 사진을 가져가야 돼요. 사진을 가지고 문의는 주민센터 해보시고 가져가시면 임시 신분증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응시표. 이거 맨날 물어보죠. 응시표 뭐 흑백으로 어쩌고저쩌고. 가능합니다. 제가 시험 장소 온 거 다 읽어본 결과는 교육청 시험에서 한 곳만 뭐 컬러 프린터로 하오라는데 컬러 프린터 안 해왔다고 뭐 못 들어가고 한 적은 없어요. 컬러 프린터가 많이 없죠.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흑백도 상관없는데, 뭐, 기왕 뽑을 거면 컬러로 뽑아도 되고요, 집에 있으면. 네. 없어도 상관없다. 거기 있는 사진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응시표에 있는 사진을 보는 건 아니에요. 감독관이 이미 사진을 출력해서 가지고 옵니다, 컬러로. 네, 그거랑 뭘 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시표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얼굴을 보죠. 네. 본인이 출력해온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뭘 비교해요? 본인이 가져온 응시표를 비교할 필요 없죠. 왜? 그거는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뭘 보냐? 신분증하고 그다음 본인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흑백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가져가요 꼭. 왜냐면 거기 응시 번호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더라고요. 응시표는 출력했는데 시험 장소가 아마 거기에 이렇게 뭐 시험 장소 공고 참고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봤더니 시험 장소 공고를 또 어떻게 용케 찾았어요. 네, 찾았더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겠구나. 아니죠. 자기 응시 번호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자기 답안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가 다 출력돼서 나옵니다. 네, 본인께.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께 아니라 나가라 그러겠죠? 여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한 거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출력하는데 응시표. 여기는 이제 일반 지자체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시험, 접수하신 분들은 교육청 접수 사이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 있는 자료가 요 밑에 있는 요 자료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뭐 응시율, 뭐 경쟁률, 응시율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응시율이 아니지 경쟁률, 뭐 시험 장소 공고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위쪽은 지자체고요, 밑에 쪽이 교육청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제 응시표 출력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써놨잖아, 응시표 출력.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관련돼서 뒤에서 얘기할 건데 한 군데 빼고는 다 가능해요. 전라북도 교육청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 뒤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장소 공고. 네, 장소 공고를 여기 장소 공고 이렇게 눌러서 서울시 장소 이렇게 눌러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네, 다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소가 보통 이렇게 나오죠. 정리된 뭐 많은 데는 이제 서울시 같으면 많으니까 엑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기 응시 번호가 여기 사이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한 번 더 확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도 접수하신 분들 중에 경기도는 이 시험 공고를 보여드려야 돼. 경기도가 가장 많이 이거 착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양시에 접수했는데 시험을 이상하게 뭐 의왕인가 어디서 보게 됐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런 거. 예? 요거. 경기도에는 특이하게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한데 경기도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기도로 신청하신 분은 경기도로 신청하신 분들만 모아서 따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떤지. 사회복지. 예, 경기도 여기 있잖아요. 예, 요거예요. 자, 잠깐만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경기도 1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회복지 경기도 1. 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상당수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경기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봐요. 1185명. 사회복지. 사회복지 한 명 뽑으니까 적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건 좀 많이 뽑았어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보면 142명이나 일단은 한 명 뽑는데 이 선택했다는 거는 이게 선택을 잘못했을 수 있어요. 수험표에 경기도라고만 찍혀 있으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확인을 해보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스크. 될 수 있으면 KF94를 쓰고 가세요. 네, 항상 그래요. 항상. 네, 항상 KF94 하나 챙기고 다른 것도 챙겨가요. 여분을 챙겨간 다음에 보아하니 다들 뭐 안 쓰더라 KF94는 그러면 또 뭐 좀 낮은 걸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꼭 챙겨가자. 어떤 데는 또 KF94만 가져와라라고 돼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고 일반적인 마스크면 보통 다 가능합니다. 이게 지정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컴퓨터용 사인펜. 이게 없으면 마킹을 못 해요. 마킹을. 어떤 분은 수능처럼 나눠주는지 알고 안 가져갔다. 근데 물론 이제 주위에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가져왔다 그러면 하나 줍니다. 본인 거. 찝찝하죠. 찝찝해요. 내 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한 3개 정도 가져가요. 3개 정도. 하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3개 정도 가져가서 테스트 해보고, 반드시 테스트 해보고, 꾹꾹 눌러보고, 잘 나오는 거 진한 걸로, 현장에선 진한 걸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퓨터 사인펜이 약간 가늘잖아. 새 거니까. 새 거니까 가늘면 그 답안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2번 해야 돼. 2번. 그럼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앞을 좀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좀 가득 차게끔 돼요. 이런 것도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이었고 6번이네?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수정 테이프. 아크릴 수정 테이프예요. 자, 수정 테이프가 아까 한 군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시험 장소 공고에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온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확인은 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장소 공고에서 꼭 확인하시고 수정 테이프는 이제 뭐 문구점에 가면 팔아요. 수정액 이런 거 아닙니다. 수정액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찍 옆으로 긋는 거죠. 쭉쭉 긋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쭉 옆으로 긋는 거 있잖아. 하얀 거 외에 묻어나는 거. 그리고 이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수정 테이프 쓸 때 주의할 점은 수정 테이프를 쓰게 해준다는 거는 그 항목을 잘못 마킹했을 때 가려주는 거잖아요. 가려준 다음에 얘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답안지를 막 쌓아서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한 장씩 뭐 옆으로 쫙 까는 게 아니잖아요. 쌓아놓고 그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하나씩 착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다가 위에 시험지에 이 수정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같이 팍 하고 뜯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거칠거칠하면 갖고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택배 스티커 같은 것도 잘못하면 위에 거에 붙어서 나가버려갖고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스티커 없어져갖고. 자, 그렇기 때문에 눌러줘야 된다.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 눌러줘야 된다. 연습해보자. 연습. 눌러줘요. 자, 이거 요즘은 OCR이라 그래가지고 OCR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이걸 OMR 아니에요. OCR로 해가지고 스캔을 먼저 해요. 스캔을. 예전에는 다 바로바로 빛으로 쏘면서 했거든요. 그게 OMR 카드예요. 빛으로 쏘면서 하는 게. 그래서 빛으로 쏘다 보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 뭐 이런 거 금지된 데가 아직도 OMR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문제가 한번 오류 나면 다시 또 넣어야 돼. 그걸 찾아갖고. 종이를 찾아갖고 넣어야 돼요. 근데, OCR로 하면 뭐가 좋으냐면 스캔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찾으면 돼. 그냥 파일에서.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훨씬 더 정확도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사전 공개하잖아요. 사전 공개. 성적 사전 공개.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다 가서 사람이 찾아야 돼. 답안지를 찾아야 돼, 답안지를. 근데 지금 파일만 받아가지고 파일이 다 응시번호 순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딱 보내만 주면 끝나거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는 반드시 눌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분들. 필기구, 샤프, 뭐 연필 가져가도 돼요. 다만 답안지에는 이걸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답안지는 뭘로 한다? 컴퓨터 사인펜으로 한다. 어떻게 알아요? 시험 보러 가면요.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얘기해 주고 뒷면에 보면 답안지 뒷면에 보면요.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뭐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서 방송 들으면요 찬찬히 다 알려줍니다. 내가 방송을 안 듣고 딴짓해서 못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미리 알고 못 가서 내가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여러 번 가신 분들이 특히 실수해요. 여러 번 가신 분들이 다 알지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 저 답안지에는 보통 필적 감정란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못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책형, 네, 책형 쓰고 이름인가 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안 가르쳐 줄 거야. 어쨌든 네, 그거는 답안지 받아보면 안다. 그러니까 미리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 다음에 이제 필기구 가져가야 되고 필기구는 이제 본인 저거 할 때 쓰는 거. 시험 문제 풀 때 또 누구는 사인펜은 못 쓴다며 시끄럽다며 또 그걸로 하면 그러니까 필기구로 간단하게 뭐 샤프 뭐 볼펜 뭐 다 됩니다. 네, 다 되고 그 다음에 시계가 학교에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 시계 빠른지 느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정확도가 없죠. 예. 그래서 본인 거 꼭 가져가서 하루 전날 이틀 전날부터는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을 그 실험을 안 하고 무조건 뭐 이거 나는 하고선 뭐 알아서 할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시계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탑워치 얘기가 나오죠. 스탑워치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애매하죠. 예,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험 감독관한테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볼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기막에 마찬가지예요. 쓸 수 있냐? 물어보고 써도 된다. 확인받으면 된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냐? 싸울 거 없어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도 너무 스탑워치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게 뭐 초치기 시험도 아니고 물론 있으면 편하죠. 문제당 몇 분 남았나 탁탁 보이니까. 근데 아날로그 손목시계, 전자시계 안 됩니다. 아날로그 손목시계.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물을 잘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물은 시험 보기 전에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먹을 거 챙겨 가시고 안 가져가면 못 먹는다. 일단. 가져가 먹는다. 안 되면 교실에서 못 먹게 하면 저 구석 가서 먹고 오면 돼. 학교니까. 어디 창가 앞에 가서 먹고 오면 되잖아요. 자, 그다음 물티슈나 휴지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냐면 네, 책상이 학생들 쓰는 거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학생들 다니던 데잖아요. 이 학생들이 깨끗이 네, 이런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본인들도 예전에 학교 다녀서 알잖아요. 맨날 와서 자기 책상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책상에 더러운 게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답안지 혹시 묻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깨끗이 좀 닦고 정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물이 또 너무 많으면 휴지로 한번 또 닦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려면 휴지. 보통 화장실 휴지 다 있습니다. 있기는. 자, 근데 공부할 책은 가져가시든지 안 가져가시든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9시 30분까지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7시 50분부터 입시 시켜준다고 했는데 9시 2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요. 그리고 10분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시 30분 되면 소지품을 다 걷습니다. 이제 다 내라 그래요. 전자기기부터 해가지고 다 갖다 내라 그래요. 그때까지는 이제 뭔가를 보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멍하니 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 나중에 수험번호 확인하면 뭐다? 아시죠? 네, 근데 공부를 이렇게 아침까지 와서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 보면 뭐다? 아시죠? 네. 그런 자세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스크 아까 얘기했지만 마스크 네, 한두 시간 쓰고 있으면 또 침 잔뜩 고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여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개 가지고 가라는 소리죠. 그리고 7번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6월이고 지금 30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에어컨 틀 거예요 분명히. 에어컨 트는데 문을 개방할지 안 할지 창문을 개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는 걸로 원칙으로 돼 있던데 어쨌든 에어컨 바로 밑에 있으신 분은 엄청 춥습니다.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덮어 입어야지 뭐 어떡해요. 그래서 겉옷을 하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 나중에 뭐 너무 추웠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딱 가서 의자에 하나 걸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 보고 되겠다 그러면 덮어 입으면 되잖아요. 없으면 추위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공무원 시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별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 장소 공고에. 자, 그리고 거기에 권한은 다 감독관은 그러니까 시험 감독관 있죠. 권한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따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아침부터 싸우고 열받으면 시험 보겠어요? 이거 시험 합격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싸우고 뭐 해서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고 한번 어필할 수 있겠죠. 다른 데는 되던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감독관도 예전에 공무원 시험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게 해줘요. 제가 여태까지 갔던 시험장에서는 다 쓰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야 돼요. 뭐 싸울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이 옷에 이렇게 주머니 있는 게 없죠.
예전엔 주머니 있는 옷들이 많았는데 주머니가 좀 있으면 우리 필기구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상이 되게 작아요.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작죠. 수능 볼 때 시험지 어때요? 엄청 크죠? 똑같아요. 시험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기고 막 이러다 보면 뭐가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 특히 스탑워치 같은 거 잘 떨어집니다. 특히 떼굴떼굴 막 굴러 저 끝까지 가요. 그럼 끝이에요. 그죠? 다시 주소로 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팁은 이제 주머니 있는 옷을 입으면 좀 거의 넣어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티셔츠 같은 게 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시표 같은 거, 그 다음 스탑워치도 아까 제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 그러면 테이프 갖고 붙여버려요. 일단 붙여놓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떼버리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부정행위는 아니니까. 응시표 같은 거, 신분증 같은 것도 붙여놔버려도 되는데 너무 붙이면 그러니까. 자, 이제는 뭘 얘기할 거면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대충 돌아가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9시 20분에 입시를 합니다, 보통. 20분까지예요. 근데 30분 가서 열어달라 하면 안 되고 30분 되면 문 닫아요. 그래서 약간의 10분 정도는 왜냐면 정문에서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문에서 올라가는 시간. 그래서 20분까지 꼭 와라 하는 게 한 10분 정도의 여유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되면 모든 소지품을 걷어서 앞으로 냅니다. 안 내면, 걸리면, 그냥 안녕하는 거죠. 그 시험은.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되고, 뭐 가방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가방도 안 가지고, 시험에 갈 거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내면 돼요. 핸드폰 갖다 내면 돼요. 핸드폰 가져가야 돼요. 당연하죠. 요즘 핸드폰을 못 갖고 오게 하는 건 없어요. 다만 시험 볼 때 못 본다는 얘기지. 갖다 내면 되고. 그래서 이제 9시 한 40분, 뭐 50분 이렇게 되면 이제 답안지를 나눠줘요. 방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는 대로 감독관도 움직여요. 그래서 OMR 카드 먼저 OMR 아니라 답안지 나눠주는데 본인 이름하고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얘기해요. 손 대면 안 돼요. 이제 손 대라 그럴 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필적 확인란에 뭐 뭘 쓰세요. 그러면 쓰고 이렇게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책형은 나중에 내 시험지에 써 있어요. 시험지에. 책형이란 거는 이 시험지가 여러 벌로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컨닝할까 만드는데 요즘은 한 벌로 만들어요. 그냥 다 똑같아. 왜냐하면 예전에는 빽빽하게 앉아서 봤는데 이제는 한 반에 한 20명밖에 안 봐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안 보여. 멀어서. 그래서 이제 책형을 하나 만드는데 그 책형도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라 그래요. 책형을 확인하고 마킹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나중에 확인할 때 이렇게 봐줘요. 근데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돼. 책형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빈 칸이 있어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칸들은. 그래서 그 한 두세 가지만 하면 되고 답안지를 바꿨을 때는 다 해야 됩니다. 수험 번호도 다, 응시 번호도 다 자기가 마킹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가져가는 게 나아요. 그거 바꿀 시간 없습니다. 자, 시험은 100분 동안 진행돼요.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종이 울리면 시작했다. 종이 울리면 끝나는 거고, 종이 울렸는데 계속 마킹하면 본인은 뭔가 한 것 같죠. 조용히 끝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적어놔요. 끝나고 나서 부정행위자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빵점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라죠. 왜 빵점이냐 그러면 써 있어요. 부정행위자 이렇게. 종 올리면 무조건 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막이 하신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막이 하신 분들. 못 들으면 어떡해. 자, 그래서 감독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하는 거. 11시 40분에 끝나면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끝나면 바로 한 1분 있다가 나가라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한다? 조금 정리 시간을 가져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나가면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갖고 층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내보냅니다. 그러면 한 45분에서 50분 되면 나옵니다.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자, 항상 그렇지만 정답 공개는 당일날 2시에 나와요. 가다반 2시에 어디에서? 사이버 국가고시 사이트에 나옵니다. 교육청 시험, 지방자치단체 시험 다 똑같이 사이버 국가고시에 제1회 지방직이라고 한 타이틀로 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4시가 되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대부분 다 시험 문제 갖고 있죠. 시험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시험지 갖고 나와서 채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해서 각종 인강 사이트에서 시험 예측 서비스를 하는데 국가직처럼 잘 맞지 않아요. 국가직은 똑같은 직내에서 전국에서 와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물론 그날 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측 서비스. 자, 아무튼 시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